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저번 주 반등 후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말 공개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지수의 기본적인 상황부터 체크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내가 무리하게 지수 고평가 구간에서 3배 레버리지 상품 폼으로 인한 뇌동매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S&P의 5월 30일 포워드 PER 21.2배 상태입니다. 21배를 넘어가면 고평가 구간이고 보통 22배를 맥시멈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1배 이상에서는 단기적인 4848 관점에서는 3배 롱 매수하면 절대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지수의 포워드 PER 계산의 베이스가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되는 포워드 EPS입니다. 포워드 EPS란 S&P 지수에 속해 있는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의 앞으로 1년간의 EPS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월가가 초반에 책정한 EPS 전망치보다 높게 연말에 끝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다는 건 5월 30일자로 올라온 2026년도 EPS 전망치가 299.5 정도이니까 연말에는 좀 더 떨어져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략 290에서 295 정도로 2025년도 연말을 마무리한다면 S&P는 포워드 PER 22배까지 적용해도 연말 지수 최고 상승 라인은 6,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5,900 정도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SPY 매수해서 홀딩한다고 해도 아주 잘해야 10%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말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수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현재 PER상으로 매우 낮은 상태가 우리가 롱으로 수익 내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됩니다. 포워드 PER 21배인 상태에서 3배 롱 매수해도 수익 낼 수 있는 룸이 적지만 포워드 PER 20배 혹은 19배 더 아래에서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포워드 PER 상승 룸이 훨씬 크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맞으니깐요. 이제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통 주봉을 보는 게 맞지만 저는 제 입맛대로 4일봉을 올려드렸습니다. 큰 하나의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었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계속 우상향을 하면 좋겠지만 연말까지 SPY가 잘해야 10% 상승인데 6월부터 12월까지 우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라면 현재 PER로 움직일 수 있는 지수룸이 고작 PER 1배라고 치면 지수로 따지면 3에서 4%니까 야금야금 꾸역꾸역 박스권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지수를 떨궈서 PER를 낮은 상태로 만든 후에 쭉 올리면서 상승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여기서 가장 편안하게 지수를 컨트롤하고 싶다면 6월 정도의 단기 고점을 만든 후에 여름 정도의 지수의 약하락을 만들고 나서 다시 우상승을 하는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기준으로는 5,800 정도니까 하락이 매우 낮다. 현재가 5,900이니까 지금에라도 매수하면 개꿀인 셈이 되겠죠. 만약 이 패턴이 나오려고 한다면 6월 초에 고점을 추가로 더 올려놓고선 떨궈놔야 고점 대비 하락률이 그나마 발생을 하니까 이때를 기다려서 매수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으나 그냥 가격적인 관점으로 보면 S&P 현재 5,900이나 추후의 바닥이 5,800이라면 지금 사도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제가 생각하는 다른 그림은 S&P가 5% 이상의 조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포워드 PER 5년 평균 20배 정도까지 떨궈놓고선 다시 천천히 꾸역꾸역 올리는 상황입니다. 포워드 PER 1배를 지수로 따지면 대략 4에서 5%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도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2025년도 12월까지 올릴 수 있는 S&P 최대 상승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좀 심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다만 심하게 떨어지고 나서 바닥이 나온다면 대신에 우리가 상승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범위는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응을 잘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하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평선들이 수렴해가는 8월 정도부터가 하락의 시작이거나 하락의 중간쯤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장기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4848에 집중해야 하는 단기뷰로 넘어가 볼게요. 좌측 반도체 ETF SOXX 일봉이며 우측은 나스닥 QQQ ETF 일봉입니다. 엔비디아로 인해서 상승이 계속 나오나 싶었는데 일단 비행기표 결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전고점도 못 가고 다시 큰 하락이 나온 상태며 나스닥은 그래도 전고점을 살짝이라도 뚫어내고선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 하락이 좀 더 센 편입니다. 나스닥은 금요일 종가를 보니 별로 떨어진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핵심은 최근 저점은 지켜준 상태이다.
최근 고점일 때 매도 좀 못한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미리 저점을 깰 것 같아서 미리 풀매도 해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저점은 확실히 깬 게 아니니깐. 저점은 안 깼으니 고점을 더 올릴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대응할 게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만약에 저점을 추가로 깬다면 어떤 패턴이 나올지만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빨간색 대파동이 하나의 봉우리로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MACD 또한 바닥에서 올라온 후로 하나의 상승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갑자기 급락으로 엄청난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니 100%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3배 상품 평단가가 5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매수했더라면 저점을 추가로 깨고 내려간다 해도 비중에 따라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물론 SOXL 같은 경우엔 내릴 때도 시원시원하니 평단가가 좋던 말던 물리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게 SOXL 상품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그렇기에 인버스 해칭을 저는 무조건 들어가는 편입니다. 롱을 손절할 자신이 없다면 말이죠. 좌측의 사례를 본다면 캔들이 10에서 20일 이평선 안에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게 실패하면서 40일 이평선 부근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반등 때 롱 풀매도하고 저점 이탈할 거야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 시작해야지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니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스탑로스를 걸어서 롱을 매도하는 게 좋은 결과를 줄 것인가입니다. 우측에서는 스탑로스로 전저점 깰 때 비중 축소했다면 개이득이었겠으나 좌측에서는 스탑로스 걸고 물량 덜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말아 올려버린 상황이죠. 본인이 스탑로스 때문에 당하기가 싫다면 결국에는 비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은 인버스로 어느 정도 해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난 오로지 롱이고 손절 이런 거 나에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비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일봉의 상위 차트. 보통 주봉을 보지만 전 제 입맛에 맞게 사일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사일봉에서 대파동이 상승 중이고 소파동은 외봉 하락 중입니다. 우측에서는 대파동이 이미 과매수권 상태였고 소파동은 과매수권에서 자잘한 3개의 파동 후 하락한 거죠. 일봉에서는 한 끗 차이 같지만 사일봉에서는 약간의 다른 점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현재의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빨간색 대파동은 상승 중, 소파동은 외봉이고 아직 과매수권 상태다. 그러면 6월 초 혹은 중순에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봉상 40에서 60일 이평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된다. 허나 아직 23일 저점을 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당장 저점을 깨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롱을 풀매도 하기보다는 인버스로 약간의 해칭을 하던지 비중 관리로 저점을 이탈할 걸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게 좋아 보인다. TQQQ 정도라면 비중을 크게 덜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SOXL 같은 경우는 인버스 해칭이나 비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워낙에 반도체는 떨어져도 시원시원하고 올라갈 때도 시원시원하니깐 단 추세를 잘못하면 물 타다가 물리는 걸 다들 잘 아실 거기에 6월 첫 주도 대응 잘 하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은 저점 이탈을 하면 올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